2015년 12월 19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EDR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될 예정인데요. 오늘 국민대학교 공학관에서는 EDR 법제화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의 약자인 EDR은 에어백이 작동될 시점을 기준으로 5초간의 속도 변화값, 차량 속도, 가속 페달 변위량,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약 15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의무화한 규정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EDR은 급발진 원인 분석 장치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오해 때문에 제조사 역시 EDR의 정보 공개를 꺼리고 그 정보에 대한 분석 장비나 분석 기술 등에 대한 적절한 준비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도널드 플로이드 GM 글로벌 CDR 프로젝트 매니저는 충돌 데이터 기록기인 EDR과 충돌 데이터 수집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충돌 데이터란 충돌 또는 충돌에 준하는 이벤트에 관련된 데이터를 뜻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이벤트란 전자적 컨트롤 모듈이 차량의 방향과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거동을 인지했을 때의 컨디션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돌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에어백 컨트롤 모듈에 저장되는데 충돌 이벤트와 관련된 하나 혹은 연속적인 여러 이벤트를 기록하는 장치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GM 소유의 장비들을 소개하며 충돌 모니터 분석기, 이벤트 데이터 수집 장비, 충돌 기록 수집 장비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CDR 장비 개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충돌 데이터에 대한 다운로드, 그리고 해석에 대한 많은 요청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CDR 툴은 2000년대 들어 공개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외부 그룹은 GM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사용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DR 데이터는 법 집행기관, 자동차 제조회사, 정부기관 등 다양한 대상들로부터의 수요가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검증을 통해 필드 성능평가와 고객 클레임 등을 해소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you asked was regarding why did we develop the CDR tool? Because we already had another tool that was available. The CDR tool now has the ability to translate the data that we have collected from the vehicle. The previous tool would not translate. It would only come out in numbers and letters. We would have to translate it all by hand each and every time, which could lead to many mistakes. And with the new tool, it's done electronically and there's no mistakes. It also will save the information to an electronic file. The old tool would only send it to a printer. It would print out the data on paper that may not be preserved for very long. Those two things were big advantages. We also thought that we were going to have so many people asking for this data, which we did, so we come up with a tool that would be publicly available so many people could use the same tool without the assistance of General Motors. Those three advantages were very, very helpful, and we have seen that in the use of the tool over the last 15 years. The question in regards to sudden or unintended acceleration claims. General Motors, like many other car companies, will receive these types of claims from customers. With the CDR tool, we were able to collect the data related to the claim, analyze it, and review it with the customer. We're able to see if the vehicle suddenly or unintendedly accelerated on its own versus the customer pressing on the wrong pedal. 이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CM네트워크 최영석 대표는 EDR에 대한 소개와 한국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 분석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고 분석 사례에서는 EDR 데이터를 수집해 누가 정차했고 누가 추돌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로 변경과 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해 정도까지 총 3가지 사항이 분석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EDR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인 상태와 가속도, 추돌 시의 속도와 시간, 그리고 차가 사고로 인해 얼마나 이동했는지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며
최초 가해자도 분별이 가능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 규정에서 충돌 시 갑자기 속도가 변했을 때 그 기록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디 플로이드 매니저는 이에 대해 기록 기준은 없고 차종별로도 다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속도 센서, 세이핑 시스템 두 가지 기준이 있다며 이 두 가지 옵션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고 왜 터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GM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올 12월부터는 EDR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자동차 사고를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